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지나간 며칠 전이 중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위가 아주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더위와 아울러서 코로나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도 3단계가 격상이 되어서 이제 서로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자제를 하고, 또 이제 환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4단계가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비대면 체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코로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는 이제 조금 마음에 무거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게 감염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환자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할 때 감기 자체가 감염되는 것은 그는 쉽게 누구나 감염이 되니까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걸린 환자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걸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그 죽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들은 이제 국민 성품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많이 맞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가령하자면은 일본 같은 나라는 충분하게 백신이 확보가 됐는데도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해서 환자가 저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순종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라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정부의 말을 듣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 보면은 병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하루에 100만 명은 거뜬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을 하루에 맞춘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국 국민이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50일이면은 사실 접종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걸 덜 느낄 것인데, 미리 백신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밖에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빨리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그런 국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일은 비단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도 일본 정세를 알아보라고 한국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이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쳐들어올 것인가 안 쳐들어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염탐을 했는데, 이제 갈 때
정사하고 부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보냅니다. 이제 정사는 이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분이고, 부사는 그거를 보조해주는 이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일본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사는 일본 사람들 쳐들어올 것 같은 기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사가 선조께 아뢰기를, 신이 풍신수길, 즉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상을 보니까 지와 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야욕에 가득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틀림없이 조선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부사는 뭐라고 아뢰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풍신수길이 관상을 보니까 아주 겁이 많은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쳐들어올 그런 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도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우리는 침략당할 일이 없고 한국도 그런 데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정부에서 사신으로 파견을 할 때 정사는 이제 예를 들면 노론과 소론이 있다라면은 이제 정사는 노론이고 이제 부사는 소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은 야당과 여당을, 야당 사람을 이제 부사로 보내고 여당 사람을 정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요즘에는 정부에서든 안을 내놓으면은 야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반대하고, 예를 들면 설령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하고, 이런 게 이제 당의 이제 그런 면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떤 당파냐에 따라서 반대를 하고 이런데, 예를 들면은 정사가 일본 사람이 쳐들어올 기미가 있다 해도 야당인 이 부사 쪽에서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힘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당파끼리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임금이 선조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 선조 임금이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판단을 내렸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정사의 말보다는 부사의 말이 더 믿음이 간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준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고 난 적도 있습니다. 일본사 쳐들어와.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전체의 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1년 전에 혹은 그 전에라도 각 나라에서 백신 확보한다고 한참 그랬을 때 우리도 백신 확보하자 하고 열을 내서면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 돈이라도 전부 해가지고 백신을 쐈으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자의 올바른 평가 안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관계없이 대통령의 결정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미쳐지는 영향이 대단한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이 코로나가 유행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미리 확보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가운 걸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좀 확보를 해놨으면 마음이 아주 든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생각을 해보면은 선조 임금이 자기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임진왜란에 모든 우리 백성들한테 극도의 그 고통을 주었고 마침내는 수많은 인명이 사상이 되고 엄청난 국고가 탕진이 됐으며 마침내 우리의 영웅인 이수신 장군도 돌아가시게 된 그런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기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되면은 미리 대비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구 한 사람 책임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기구에서도 이 코로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원인이 됐던 중국에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거부를 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부끄럽고 그 아픈 거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자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치료하는 그 약이 발견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보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은 우리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제를 먹으면은 그게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라는 것도 이미 나와 있는 약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이 시기에만 생기느냐 그러질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겸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독일,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지금 홍수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겹친 격으로 그게 이제 설상가상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 배의 지금 고통을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천재지변 같은 그런 게 좀 적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 백성이 좀 다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고 난 이후로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동서고금으로 역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로 이제 동양은 서양을 알지 못하고 서양은 또 동양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수천 년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서양에서 무슨 재앙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도 수많은 그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재앙이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계는 왜 힘들게만 살아야 하느냐? 왜 중생들은 거기에만 고통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해서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보통 이제 불교적으로 일겁으로 봅니다. 일겁을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다급다생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급이라는 게 그 1급이 이렇습니다. 큰 남산만한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에 1년에 한 번씩 하늘 선녀가 내려와서 꽃깃을 살짝 이렇게 스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남산만한 바위돌이 완전히 닳을 때가 1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1급이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그야말로 지구가 생성됐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게 1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1급을 수치로 환산을 해서 몇백만 년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 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죠. 어쨌든 간에 엄청난 그런 긴 세월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세월이 우리는 급이라고 부르고, 그 급 자체가 아주 혼탁하다고 불교는 봤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급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오타각세라고 이야기하잖습니까? 그 오타각세가 5가지가 흐린 세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급탁으로서 우리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상세계는 그 우승풍조하고 또 저기 크나큰 그 비바람의 재앙이 없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먹을 거 풍부하고 그야말로 지구한 그런 행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진이 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거 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없는 세상에 사는 이것도 이제 큰 행복이죠. 근데 우리 인류는 어차피 급탁이라는 걸 통해서 재앙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세상에 그런 그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큰 요동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의 초등학생 애들이 그 선생님 말씀 따라서 줄을 서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쓰나미가 와면은 도망가자 하고 와 해가지고 막 산으로 가든지 그래 했을 건데, 일본 사람은 어린애들이라도 선생님 시간대로 이렇게 줄 쫙 서가지고 가다가 쓰나미 덮쳐가지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우리나라는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죽는 데 대해서 크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한 인식을 시켜놓으면은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에 따릅니다. 일본만큼 많은 천재지변이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 열악한 환경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타당이 바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인지 정부 탓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나 이렇게 국토 탓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이것은 급탁이다라고 우리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급이 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어쩐다 해도 그 태풍 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진 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이 불교적인 관념으로 겁이 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오탁악세 중에서 탁이 이 명탁입니다. 명탁은 목숨이 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방송을 보시면 하루에도 여러 명씩 교통사고로도 죽고 공사장에서도 죽고 온갖 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명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것을 우리는 그런 비명행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명행사를 우리는 명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죽는 사람이 죽는 비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최고의 그 제약이 뭡니까? 호환입니다. 호환은 뭡니까? 호환이 두렵다 이런 말 쓰죠. 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것을 호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다 이러면 그건 뭐 틀림없이 호랑이한테 물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옛날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믿어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죽는 것을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옛날 같으면 호환에서 그 호랑이한테 먹힐 팔자인데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보다 지금 자동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 꼭 호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차가 편리한 만큼 우리한테 주는 폐해가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동차에 의해서 다치고 가다가 다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자동차 안에 타가 있으면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있었던 대구의 지하철 사고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타고 있다가 날아가고 또는 세월호 같이 여러 수백 명이 배 타고 있다가 죽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거는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명이 탁한 세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위험성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불구가 자동차 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재해 때문에 그 불구가 된 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 좋은 소리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차 잘못하면은 그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는 만큼 고통도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 명탁이라고 부릅니다. 명이 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인식하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거는 원래 이 세상이 명탁이기 때문에 명이 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있구나. 옛날에는 그런 암 환자가 별로 많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암 환자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왜 지금처럼 암 환자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옛날에는 일찍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60 되면은요,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해서 회갑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젊어서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물론 젊어서 암 걸리는 분들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상한 병으로 요절했다는 그런 기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와 같이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몰라서 그랬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암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죠. 황토방에서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 하고 황토방 찜질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하고 황토로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 바닥도 순전히 황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요즘 말로 하자면은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집이 그런 집 자체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 오래 살았습니까? 병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병치료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 이론대로 하자면 황토방에 살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될런지는 몰라도 100%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다 콘크리트 벽에 다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90대, 100세 살고 있는데 그건 웬일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닌 이러면 난 좋겠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금 그러죠. 채식주의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채식하면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거 당연하죠.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고기 못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국 같은 거, 이 국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국이 발달됐느냐면요. 그 재료가 없고 소중하기 때문에 물 많이 넣어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물 많이 해가지고 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이래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에는 그 국물이라는 게 우리처럼 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중국에도 당이 있는데 그 당은 뭐냐면 그 재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이 건더기 몇 개 아니고 전부 다 물이고 이런 걸 없다는 말이죠. 왜 일본도 하면 수업이 이제 국물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하는 용기에 이제 그 밥 먹으면서 조금씩 목 축이려고 먹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큼 국을 많이 주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왜? 이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그걸 넣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식단을 보면은 양반가나 임금 빼놓고는 고기를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동네 전체 할 때나 돼지 잡아가지고 근데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죠. 그럼 뭘 먹습니까? 채식이류를. 근데 그 사람들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 고기 먹고 온갖 것 다 하는데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절제를 해서 먹는 사람은 확실하게 오래 삽니다. 옛날에도 제대로 이렇게 음식을 절제를 해서 먹었던 사람은 그것이 비록 채식이라 하더라도 장수를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 생명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채식만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해서 오래 살고 병 없다. 이런 것은 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식단을 짜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먹거리를 먹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극단적으로 황토방에 살아야 수명 연장된다거나 채식해야 연장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보라 하면 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어서 섭취하는 식단이야말로 훌륭한 그런 먹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명재천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기 이 DNA 속에 이미 몇 살까지 살아라는 그런 저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까지는 우리가 이 섭식 제대로 하면은 그까지는 진다는 거죠. 운동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이 비록 우리가 이 위험에 노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죽는 날까지는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명이 탁한 이 세상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떤 형태의 사고가 나든지 또는 목숨을 일찍 잃는다 하더라도 나만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 자체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견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탁은 견해가 탁하다. 견해가 탁하다는 건 뭐냐면 이 보는 견해를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토방이나 채식이나 이것도 하나의 견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다더라. 그건 잘못된 견해라. 그래서 그 잘못된 견해가 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각이 발달되면서 현재까지 그 지견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흔히 봅니다.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이 사회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떠한 그 종교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 그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눈으로만 보입니다. 자기가 배운 거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성장해서까지도 그 견해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이 전교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전교조에 가입된 이런 선생님들이 교육받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육감 중에서 10명이 교육감이다 하면은 8명은 전교조 출신이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주장하느냐면은 자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부자들은 나쁘고 우리 서민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회 밑바닥층의 권리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자들 거를 빼들어 가지고 우리가 골고루 분배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분배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분배론은 뭐냐면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전부 다 나누어 가지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같이 서민들은 그 생각을 들으면 너무나 좋지요. 아니 부자들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하고 물어보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에 개인이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까? 북한은 개인이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100%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걸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그 사회재산이 많은 거 인정이 안 되죠. 개인이 땅을 가지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집도 전부 나라에서 나눠줍니다. 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북한이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 끝입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이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개인이 잘 살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기업이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북한에 비해서 못 삽니까?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왜?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그만큼, 그 노력한 대가만큼 잘 살 수 있는 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개인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라도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은 부자들 돈을 세금 많이 이렇게 거두고 빼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평준화를 하자. 근데 평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가야 될 정도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학교를 평준화를 해버렸어요. 그 평준화라는 게 아주 그 수준이 다 똑같아요. 서울대학교도 없고 고려대학도 없고 다 하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 들어가나 저 대학 들어가나 좋은 대학도 필요 없고 이건 뭐 대학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 대학에 넣어줬다. 평준화가 됐다. 그러면 뛰어난 인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머리도 대학을 가고 아주 뛰어난 애들도 그 똑같은 그 대학대가 그 교수님 똑같은 교수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열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서울대학 가고 머리 나쁜 애들은 지방대학 가고 뭐 이렇게 차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 공부를 절대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냥 팽팽 놉니다. 놀고 대학 시험 치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노무사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공이 되든지 공장에 들어가서 단순 일을 하든지 해서 이제 월급 받아가 삽니다. 근데 걔들이 왜 우리한테 월급 많이 안 주냐? 왜 우리는 삼성에 다니는 아들처럼 돈 많이 안 주느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노력을 했던 거하고 다릅니다. 삼성에 들어가려고 애들이 얼마나 밤에 잠깐 좀 피땀을 노력하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뱅뱅 놀다가 그냥 그 단순 노동하는 일하고 월급도 임금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변호사 하는 사람, 의사 하는 사람, 이 나라에서 주는 월급하고 일반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무사하고 월급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같을 수가 없는 게 판검사 하고 그 의사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무사로 간 분들은 그분들이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했겠느냐? 그 노력을 별로 안 했다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취직할 수 있는 데가 그밖에 없어요. 만약에 근데 임금이 판검사나 의사나 노무사나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공부 안 하겠습니까? 누가 밤에 잠 안 자고 의사, 검사, 판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도 노무사하고 알바해도 월급 많이 받는데 왜 노력을 잘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사회의 위험성입니다. 경쟁이 있는 사회라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이 있는 세상이라야 발전이 있습니다.
평등을 외치고 그 평준화를 외치느냐?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평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등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야, 니나 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열이 있습니다. 용모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 또 능력만큼 수술해가 잘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넘는 남자들은 또 그 수술한 여인을 또 결혼을 또 수술해가 판검사한테 결혼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수술해가지고 뭐 좋은 데 쓰일 것 같다 이러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수술하는 만큼 그 사람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악수술 이런 걸 여기를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깎고 이러는데 그거 목숨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아가씨들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력은 높이 봐줍니다. 사줘야 됩니다. 물론 그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는 남자들은 지 눈으로 판단해가지고 수술의 아가씨라도 예쁘다 하면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주관이죠. 이 세상의 이 돌아가는 이치도 실제로 국민이나 개인이나 혹은 나라나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어떤 판단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 세상을 보는 그 견해가 발라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비단 불교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만약에 비뚤어진 사상이나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자기도 살기가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해를 얼마나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이제 진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견해, 바른 견해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실직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이거지. 그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본질, 성품 이런 걸 바라보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그 겉모습으로 과장되고 말발 번지기한 데서 그 사람의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은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여실직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여실직연은 팔정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견해가 열릴 때 그걸 우리는 여실직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라는 것은 이 불교만 바라보는 이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네 번째가 뭐냐? 중생탁입니다. 중생탁은 사람은 이렇게 물이 지어서 살게 되어 있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에 태어났으면서 일본 사람들의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고 유럽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끼리 서로 섞여서 살게 되느냐? 가령 예를 들면은 늑대가 무리 지어서 사는데 늑대는 절대로 그 이리떼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무리지에서 사는 무리지만은 늑대가 사는 습성이 다르고 이리가 사는 습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자가 사는 습성이 다르고 코끼리가 사는 습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 습성을 이루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중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중생들이 무진으로 모인 세계를 중생세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대한민국 사람 사실 비슷합니다. 다혈질이면서 성격 급하고 우리 서로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의 그 특질이 있습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은 해볼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특질입니다. 모여서 한번 하자 하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IMF 때도 우리가 모여서 하니까 장롱석에 숨겨놓던 금벽 다 들고 나갔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딴 나라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중생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생들이 탁하게 되면은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서로가 반목하게 되고 서로가 시기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시기 질투는 왜 생깁니까? 남이 내보다 좀 잘 산다고 해서, 남이 좀 내보다 잘 됐다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잘 된 건 그만큼 노력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요. 불공평하다. 저 사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나?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의 사이사이가 서로가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서로 인정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반목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서로 사이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생탁이라고 부릅니다. 중생들이 모두 버려져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화합하는 정신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불교에서 육화정신이라고 있는 6가지로 화합하는 걸 부처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육화정신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가 서로한테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상불경 보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써야 제대로 된 이제 화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은 번뇌탁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이 모두 흐려져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맑고 밝은 때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와서 좌선하는 시간 한 5분 정도라도 그 5분 사이에 온갖 번뇌가 다 일어납니다. 그 중생은 원래부터 번뇌가 가득 찬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번뇌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1분 1초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미타불 정건하면서 맑은 생각 한번 내고 부처님 한번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번뇌의 탁한 기운이 빠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에 1초라도 맑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점점 쌓이면은 그것은 이제 점점 무명을 벗어나는 그런 길이 되겠죠.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이 세상은 오타각세다. 오타각세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받는구나. 우리는 그 고통받는 속에서 그냥 묵묵히 선행을 쌓으면서 마음 챙기면서 살아갈 것이 우리의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래 우리 불자들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탄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중생들이 이렇기 때문에 세간이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도 빨리 지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불자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이웃에게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먹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뤄주시면 그분들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